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더리곤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삭바삭한 황금빛 유혹 프렌치 프라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햄버거의 영원한 짝꿍이자 영화관의 단골 메뉴, 그리고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가더라도 빠지지 않는 메뉴, 바로 프렌치 프라이. 솔직히 말해서 이 바삭한 감자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실은 저도 영화 볼 때 팝콘보다 프렌치 프라이를 더 선호한답니다. 영화의 재미에 빠져들다가도 손은 자연스럽게 프렌치 프라이를 향해 움직이게 되는 그 마법 같은 매력이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이 바삭한 감자 튀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프랑스. 맞아요.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는 벨기에가 프렌치 프라이의 진짜 고향이라는 주장이 강하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프렌치 프라이의 진짜 역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프렌치 프라이의 역사는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 벨기에의 메즈 계곡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겨울철에 강이 얼어버려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물고기 대신 감자를 잘라 튀겨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들은 원래 강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를 튀겨 먹었는데 그것을 대신해 감자를 물고기 모양으로 얇게 잘라 튀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왜 프랑스식이라는 의미의 프렌치가 붙었을까요?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에 주둔했던 미국 군인들이 현지에서 이 맛있는 감자튀김을 처음 접했을 때와 관련이 있어요. 벨기에의 남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군인들은 이 음식이 프랑스에서 온 것으로 오해하고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후에 이 이름이 줄어들어 프렌치 프라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도 있어요.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요리법이 발전했는데 음식을 가늘고 길게 자르는 프랑스식 조리법인 줄리엔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명도 있답니다. 역사적 문헌을 찾아보면 1802년에 출판된 프랑스의 요리책 요리사의 예술에서 이미 감자를 길게 잘라 튀기는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벨기에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감자를 튀겨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벨기에에서는 이 요리를 프리트라고 부르며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2014년에는 벨기에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프리트 문화를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아직 공식 등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벨기에인들에게 프렌치 프라이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프렌치 프라이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맥도날드와의 인연이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프렌치 프라이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어요. 맥도날드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40년대였지만 처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프렌치 프라이를 판매한 것은 아니었어요. 초기 맥도날드의 메뉴는 훨씬 단순했고 그들이 판매하던 감자튀김도 지금과는 달랐답니다.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가 전설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50년대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의 사업을 인수하면서부터였어요. 레이 크록은 프렌치 프라이의 품질과 일관성에 큰 관심을 가졌고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맛과 품질의 프렌치 프라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죠. 처음에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는 신선한 감자를 매장에서 직접 손질하고 튀겨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매일 아침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찬물에 담가 전분을 빼낸 후 철저히 말려서 튀기는 과정을 거쳤죠. 이 모든 과정은 레이 크록이 직접 개발한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 맥도날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모든 매장에서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966년부터는 감자 공급 업체인 JR 심플록과 제휴하여 사전에 처리된 냉동 감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결국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1990년까지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는 소고기 기름으로 튀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의 독특한 맛의 비결이었죠.
하지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990년 맥도날드는 소고기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에 많은 고객들이 맛이 달라졌다며 불만을 표했고 결국 맥도날드는 소고기 향을 첨가해서 원래의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 규격에 관한 거예요. 맥도날드는 프렌치 프라이의 길이가 정확히 8.5cm, 약 3.4인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엄격한 기준은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자튀김으로 부르는 프렌치 프라이에는 사실 이런저런 흥미로운 비밀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도서관에서 찾아본 바에 따르면 프렌치 프라이의 황금빛 색상과 바삭한 질감의 비밀은 바로 더블 프라잉 공법에 있다고 해요. 벨기에식 전통 방식은 감자를 처음에는 낮은 온도 약 160도에서 튀겨 내부를 익힌 후 두 번째는 높은 온도 약 190도에서 튀겨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이 외부는 바삭하고 내부는 부드러운 완벽한 프렌치 프라이를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자의 당분 함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자의 당분이 너무 높으면 튀김이 너무 빨리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너무 낮으면 제대로 된 황금빛을 얻기 어렵죠. 이 때문에 맥도날드와 같은 거대 체인점들은 특정 품종의 감자만을 엄선해서 사용한답니다. 주로 러셋 버뱅크라는 품종이 프렌치 프라이 제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품종은 전분 함량이 높고 수분이 적어 튀김용으로 이상적이거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프렌치 프라이에 소금 뿌리는 시점이에요. 전문가들은 튀김 직후 감자가 아직 뜨거울 때 소금을 뿌려야 소금이 프렌치 프라이에 잘 달라붙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상적인 소금 입자 크기도 있다고 하네요. 너무 굵으면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너무 가늘면 너무 짜게 느껴질 수 있어서 중간 크기의 소금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본 가장 황당한 프렌치 프라이 이야기는 아마도 2014년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실험에 관한 건데요. 한 여성이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를 구입한 후 6년 동안 보관했는데도 전혀 부패의 징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가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제거되고 소금 함량이 높아 박테리아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패스트푸드의 화학 첨가물과 보존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맛의 비밀 중 하나는 감자 세척 과정에 있다고 해요. 감자를 자른 후에는 반드시 찬물에 담가 표면의 전분을 제거해야 한대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프렌치 프라이가 서로 달라붙고 바삭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든다니 음식이라는 게 정말 과학이자 예술이네요. 이제 프렌치 프라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나라마다 프렌치 프라이를 즐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영국에서는 피시앤칩스와 함께 두꺼운 감자튀김을 신문지에 싸서 몰트 식초를 뿌려 먹는 전통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프리트라고 부르며 비스트로에서 스테이크와 함께 나오는 스테이크 프리트로 인기가 많죠. 캐나다에서는 푸틴이라는 독특한 요리가 있는데 프렌치 프라이 위에 치즈 커드와 그레이비 소스를 얹어 먹어요. 퀘벡에서 시작된 이 요리는 이제 캐나다를 대표하는 국민 음식이 됐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파타트라고 불리는 굵은 프렌치 프라이를 종이 원뿔에 담아 마요네즈를 듬뿍 얹어 먹고 독일에서는 폼프리테스라 부르며 커리 케첩과 함께 즐긴답니다. 스페인에서는 파타타스 브라바스라는 요리로 네모난 감자튀김에 매운 토마토 소스를 얹어 먹어요. 남아프리카에서는 부드러운 슬랩 칩스에 식초를 뿌려 먹는 게 인기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프렌치 프라이에 초콜릿 소스를 찍어 먹는 독특한 트렌드가 한때 유행했어요. 미국에서는 칠리 치즈 프라이가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식당이나 스포츠바에서 인기인데 뜨거운 프렌치 프라이 위에 매콤한 칠리 소스와 녹진한 치즈를 듬뿍 얹은 메뉴죠. 때로는 할라피뇨나 사워크림을 추가해서 더 풍미를 더하기도 해요. 나눠 먹기 좋은 푸짐한 요리지만 혼자 다 먹고 싶을 만큼 맛있답니다. 한편 고급스러운 맛을 원한다면 신컷 트러플 프라이를 추천해요.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기 있는 이 메뉴는 가늘게 썬 바삭한 프라이에 향긋한 트러플 오일을 뿌리고 종종 파마산 치즈나 신선한 허브를 곁들여요. 이 조합은 평범한 프렌치 프라이를 럭셔리한 요리로 탈바꿈시킨답니다. 그런데 프렌치 프라이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벨기에가 1인당 소비량으로 1위예요. 벨기에 사람들은 1년에 약 75kg의 감자를 먹는데 그중 많은 양이 프렌치 프라이로 소비된답니다. 벨기에에는 프렌치 프라이 전문점, 그러니까 프리티르가 5,000개 넘게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죠. 미국도 빠질 수 없는데 매년 약 20억 파운드, 그러니까 9억 킬로그램의 프렌치 프라이를 먹어요. 이는 미국인 1인당 연간 약 13.6kg를 먹는 셈이죠. 특히 미국에서 소비되는 프렌치 프라이의 4분의 1은 맥도날드에서 나온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렌치 프라이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음식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프렌치 프라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벨기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바삭한 요리가 맥도날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캐나다의 푸틴, 스페인의 파타타스 브라바스, 심지어 일본의 초콜릿 프라이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게 됐죠. 더블 프라잉이나 감자 품종 선택 같은 비밀도 알게 됐고요. 단순한 감자 튀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2부에서는 한국에서 프렌치 프라이가 어떻게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는지, 그리고 이 맛있는 요리 뒤에 숨은 거대한 산업과 최신 트렌드를 알아볼게요.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